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한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는 궁극적으로는 영내 AI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파고라는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AI 기술이라는 거는 소위 그 범용 기술입니다.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교육, 행정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전 산업에 적용이 되는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인가요? 저는 당연히 AI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가 더 밝아지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우리가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AI에서 이제 통제당하는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엄청난 그 대량 실업의 사태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AI로 의견서를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의견서 이렇게 반영해달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AI를 통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의견서 작성할 때 그거를 반영해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특히나 리서치 같은 거 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건비 절감과 시간 단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큰 소송을 맡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리서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논문이나 판례 리서치하는 거 다 옛날에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 유료 판례 사이트는요, AI 검색을 하기 때문에 딱 제가 이런 판례를 찾아줘 하면 그런 판례가 압축돼서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며칠씩 고생해가지고 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사람들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기존에는 변호사 비용은 너무 크고, 변호사를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선임하기에는 좀 이제 사이즈가 작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이즈가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AI를 적용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가 3시간, 5시간 들여서 만드는 서면을 불과 몇 분 만에 만들어내가지고 소송에 대응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거든요. 200년 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는데 그 2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과 100년 전하고 지금만 생각해 보아도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에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AI가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요, 적어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사회 인프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AI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그 연구, 논문 작성하는데 AI를 많이 활용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대학원의 조교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같이 도와줬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수월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보다 좀 더 퀄리티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AI 없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하나의 그런 흐름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일단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AI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일자리를 지금 이 AI가 위협하고 있지는 않을까.
화이트키는 2000년대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신문 보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상수도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 뭐 계속 꺼져가지고 뭐 물 공급이 중단되고 또 발전소에서 뭐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네, 예전에도 이제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컴퓨터에 활용하고 있던 전산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 시대에도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요. 문자 발명이 사람들을 생각 안 하게 할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력을 저해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었고요. 특히 산업혁명 시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우리 노동력을 대신한다라는 걱정들이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에 사람들은 되게 빨리 적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접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검색을 할 때도 상당히 인공지능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AI에 대한 문해력 차이가 세대별로 이미 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AI가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그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 있는 직업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이제 일반인들,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자리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 대량 실업의 사태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리사, 뭐 의사, 약사, 뭐 통번역사, 기자, 작가. 최소한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저도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하면 3년 뒤를 장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률 시장 자체는 더 확장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동안 거기에 불만해가지고 변호사 시장을 이용을 못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50만 원짜리 서비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가격이 싸지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경제 원리죠. 변호사 시장의 어떤 그 크기 자체는 더 커질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져가는 변호사들은 더 적어질 거예요. 정말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존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혹시 석유 배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에서 그 석유에서 나오는 그걸 또 판 돈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그 AI나 로봇이나 또는 플랫폼 기업에서 나오는 이런 그 이익을 일종의 그 배당 형식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할당해주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량 실업에서 이런 방향성으로 가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데스밸리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밸리를 잘 이제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이런 그 과학기술 혁명이 AI로 인해서 이제 촉발이 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여러 난제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또는 에너지 문제라든가 자원 고갈의 문제라든가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낙관적인 견해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지구 관측을 위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곳이 촬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재해 이후에 인류의 가택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은 현재 나사 재난분석국에 탑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나사 재난분석국에서 그 모델을 활용해서 어떤 지역에 더 빠른 구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원이 필요한지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성 영상 혹은 위성이라는 것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적겠지만 대국민 혹은 국가나 시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 그 국가를 튼튼하게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이제 위성 영상은 굉장히 많은 수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테러 그리고 범죄 그리고 다양한 예방 활동 등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영상 정보와 그리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럽 국가들이 자체 거대 언어 모델 구축에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동이 중단된 원전까지 부활시키고 나서면서 전통 산업군의 핵심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더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누가 더 먼저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를 주도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끌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측면에서 전 세계 AI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고 공급량의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이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이런 거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얼마나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말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제공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서비스 레벨로 이제 응용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독자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강력하고 거대한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ADAX K1이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파라미터라고 하는 모델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는데, 저희가 519빌리언 정도 되는 5천억 파라미터가 넘는 모델을 이번에 만들었고요. 수치로만 보자면 국내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단위로 경쟁 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2개의 팀을 선발하게 되고, 이번에 1차 결과가 나왔고 1차를 통해서 저희 SK텔레콤이 선정되었고 다음 2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픈소스 쓰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 AI, 특히 파운데이션 모델을 중심으로 한 경쟁은 글로벌하게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오픈소스들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못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쓸 수 있는 외국계 서비스들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반 기술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반 기술 확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Korea has deep technical capabilities, visionary entrepreneurs, and of course, no country in the world is better at industrial capability than Korea.
And I am so grateful with your backing, with your enthusiasm, with your force behind the AI revolution here in Korea. Korea can be one of the world's major AI hubs.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나라로 저도 노력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도 그 속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GPU라는 거는 이런 AI 산업 연구 개발을 하는데 필수적인 쌀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GPU를 확보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GPU 품귀 현상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26만 장 정도 되는 대규모 GPU가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은 GPU를 기반으로 해서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만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군의 확산 그리고 서비스 개발 그리고 전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산업을 육성하고 AI 산업을 전 국민들에게 이제 접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창의성인 것 같아요. 창의성인데 앞으로는 이 질문하는 역량이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특히 챗GPT 같은 경우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서비스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는 그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의뢰인한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예요. 예컨대 우리 누구나 에베레스트를 누구나 등반할 수 있어요. 준비만 잘하면. 근데 그 과정을 셰르파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찾아보면 등반로나 등반로도 다 나와 있을걸요? 근데 혼자 올라가실 거예요, 거기? 한 번 딱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수십 번, 수백 번 이미 올라간 경험이 있는 셰르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셰르파랑 같이 올라가겠죠. 변호사는 그런 셰르파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 학습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빨리 학습을 해서 이걸 이제 체화시켜서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이 결국은 미래에서 뭐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경쟁을 가질 수 있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앞으로 5년에 한 번 아니면 그거보다 짧은 주기로 직업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새로운 이런 기술이나 지식에 대해서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기술로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어 보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보고 인공지능은 학생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AI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기존에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AI나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 덕분에 학생들이 배운 걸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 산출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그것을 어떻게 유용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오히려 교육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교육 문제는 그 나라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질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개성과 창의성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 창의적 역량을 키워줄 거냐. 결국 거기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 해야 되는 부분까지 자칫하면은 LLM한테 다 요구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공지능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할 부분을 집중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 등에 탑재되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AI 로봇이 들어오면 막연하게 그냥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도입할 때부터 상당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공지능은 저의 건강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내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은 건데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네?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하려면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기본들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AI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대 중반서부터 양형에 있어서 AI를 도입했거든요. 근데 AI를 교육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자료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워요. 예전과 동일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교육된 자료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증거에 따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대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뀐 시대에 맞는 판단을 하기는 AI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적 결단이거든요. 예컨대 이번에 친족 상도례가 폐지됐죠. 그 연예인 어떤 분 사건으로 인해서 친족 상도례라는 게 폐지가 됐습니다. 근데 AI는 친족 상도례 폐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정의관념에 맞게 사회가 변화해야 될 때 AI가 거기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상 변화에는 변화를 원하지 않는 쪽과 변화를 원하는 쪽이 있는데 이때 AI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니즈 중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창의적 사고나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안정감이 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집과 개라도 한 마리 있고 고양이라도 한 마리 있는 집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이게 너무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대체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도 된다라는 논리에 이제 다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논리적일 수는 있는데 실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관계에 기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 지식이 아니라 관계일 수 있어요. 그리고 AI는요. 그 관계라는 게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지를 아마 더 부각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그런 그 시선과 그다음에 나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이야말로 이거는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인간 그 고유의 본질이자 개인의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를
써 내려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의 그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인의 고유한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건 인공지능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혹은 인공지능이 나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혹은 주변의 업무를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인공지능에게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과와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지를 보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를 나눠서 이제 좀 자동화시켜보고 AI를 써보는 경험들이 축적이 된다면 이제 누구보다도 AI를 좀 더 스스럼 없이 편하게 써보실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하시는 능력을 갖추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AI는 기본적으로 그냥 툴인데요. AI는 툴인데 우리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좋은 툴은 인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데 쓰일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구조와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는 핵심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 혁신의 DNA를 AI 산업으로 확장해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